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이 신가고요. 이름이 영세원입니다. 예. 좀 남들보다 한자가 좀 길지요? 예. 이 업은 군대 제대하고 95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고, 이 업을 쭉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스승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제가 관리했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분들, 이 분들이 저한테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관리하고 치료하면서 그 데이터를 제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많이 시켰어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이제 강의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강의를 오늘부터 이제 하는데요. 제 강의의 이름은 세원 경근 활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경근활법이라는 부분으로 한 분의 고객이 오셨을 때 그분의 상태에 맞춰서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 분의 상태에 따른 맞춤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수기요법만으로 접근해서가 아니라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경락이 있어요. 예, 동양의학이고, 다음에 서양의학을 대표하는 게 근육이겠죠? 그리고 몸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미로 교정을 합니다. 이게 카이로프락틱이라는 학문에서 나왔죠. 그래서 한 분의 상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관점. 이 관점 자체를 경락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이고, 근육만으로 봐도 안 될 것이고, 교정학적으로만 봐도 안 된다.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이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들은 지금부터 가져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양의학은요, 내 눈으로 객관화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서양의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학문이 동양의학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오른쪽 어깨인데 뒤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양교라는 혈을 지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의 체온을 쟀습니다. 차가웠던 파란색이 따뜻하게 빨개졌어요. 그럼 뭐냐면 서양은 여기면 여기예요.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위가 문제입니다. 폐암이다. 그럼 폐가 문제예요. 어깨다. 그럼 어깨의 문제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즉 국소적인 부분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은 분명히 어딘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인체는 분명히 하나의 유기체다. 그래서 어딘가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가 아플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른쪽 어깨가 아픈 포인트가 1%입니다. 1%라고 봐요. 그러면 이 원인이, 결과는 1% 요 자리지만 원인은 얘가 100%가 아닐 확률이 많다. 원인은 얘는 1%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임상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경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세로경자고요. 이게 연락한다, 가로락자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세로로도 흐르고 가로로도 흐릅니다.
그 일정한 법칙으로 흐르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경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경락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나온 학문이에요. 죽으면 경락 자체가 없어져요. 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본이 아니라 동양에서 말하는 경락의 가장 기본적인 이 오리엔탈 포지션은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손이 하늘 쪽으로.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이게 바깥으로 안 갑니다. 안으로 가요. 즉 음의 기운이 안쪽으로 흐르고 양의 기운이 바깥쪽으로 흘러요. 이건 다시 말하면 태양이 이 안쪽을 많이 쪼입니까? 바깥쪽을 많이 쪼입니까? 바깥쪽을 많이 쪼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양의 기운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태양을 상대적으로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받아요. 음의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음과 양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사람이 누웠습니다. 자, 우리 베드에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딱 외관을 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발이 얼마나 이렇게 외전이 됐는가를 봐요. 발이 얼마나 외전이 됐는가. 그러면 오른쪽 발은 이렇게 베드에 완전히 누웠어요. 왼쪽 발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런 경우들 많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서양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고관절의 외회전의 문제 또는 내회전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즉 골격의 문제로만 보는데 이것을 서양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경락학적으로도 우리는 봐줄 그 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이. 이러면 훨씬 더 접근하는 게 확실해지겠죠. 자, 음이라는 것은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막질 않고 등으로 이렇게 막아요. 왜? 이쪽 등은 양의 기운이 세거든요. 이건 음이고. 그러니까 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은 음의 경락이 있고 양의 경락이 있어요. 어쨌든 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음이. 그래서 이 음을 보호를 해야지만 건강한데 고관절의 외회전이 문제가 되면 얘가 이렇게 눕죠. 자, 보세요. 고관절이라는 놈이 자, 외회전이 됩니다. 외회전이 되는데 얘가 뼈로만 외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뼈에는 근육이 붙어 있죠. 또 건이라는 힘줄이 붙어 있죠. 또 뼈와 뼈 사이에는 리가먼트라는 인대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고관절이 외회전이 될 때 이 외회전된 고관절과 연결된 근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피리포미스라는 이상근입니다. 그럼 이 이상근이 이렇게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서 고관절의 외회전이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상근과 반대적인 기랑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쪽에 내전근이에요. 내전근. 그러면 이 내전근이 만약에 단단해서 꽉 잡아주고 있다면 고관절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그런데 내전근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이 단축이 됐어요. 고관절이 외회전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잘 붙었다. 작동을 한다. 그러면 고관절이 확실하게 외회전이 쭉 되겠죠. 이상근이 단축되면서 내전근은 약화가 되니까 단축이 약화된 내전근은 딸려가고 얘는 땡겨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이 외전이 되죠. 외전이 되죠. 그럼 외전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발이 이렇게 있어요. 외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호받아야 될 음의 경락이 태양의 기운을 더 쬐게 됩니까? 안 쬐게 됩니까? 더 쪼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호르몬으로 따지고 보면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음이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양에 노출이 되면 뭔가 몸에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예, 그거를 보호해줘야 될 양은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경락학적으로도 반드시 우리의 몸을 봐야 되는데, 이걸 이 상태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서양의학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연구된 학문이에요. 즉 시체를 놓고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아까 동양의 오리엔탈 포지션은 살아있기 때문에 음을 보호하고 양이 음을 커버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죠. 죽으면. 구멍도 다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리도 다 열려지죠. 즉 음이 완전히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 다 묶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음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은 바로 기본적으로 시체를 놓고 연구한 해부학적인 학문이다. 예. 분명히 중요한 건 서양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훨씬 더 많이 연장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고통 속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과 동양의학을 함께 봐주는 그 관을 우리들은 연구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바로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을 손질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제자리로 교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척추와 골반을 교정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척추와 골반을 교정함으로 인해서 그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31개의 신경이 있고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쌍의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전신으로 가고 또 오장육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 척추와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으로 전달돼야 될 그 신경이 부조화를 일어나요. 재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 골반을 카이로프락틱으로 교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신경, 즉 부조화된 신경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는 뭐냐면 우리 생명의 근본인 육장, 육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 치유력, 즉 항상성, 또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 자연 치유력이 질병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공부해야 될 세원경근할법의 어떤 개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 자체의 골격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척추예요. 척추를 받치고 있는 게 이제 선골입니다. 선골 옆에 뭐가 있냐면 장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장골에는 또 뭐가 붙어 있냐? 고관절이 붙어 있어. 그 여기에는 견갑골이 또 있죠? 그 팔이 이렇게 나옵니다. 견갑골이 있죠? 팔이 이렇게 나와요. 예로부터 머리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 몸은 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운은 양에서 음으로 흘러갑니다. 양에서 음으로. 자, 그 양은 하늘이에요. 음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살아요? 바로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대로 봤을 때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 바로 이 목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뇌에서는 몇 개의 신경이 나온다? 12쌍의 신경이 나오고 척추에서는 31쌍의 신경이 나와요.
이게 바로 원심성 신경입니다. 원심성 신경. 그럼 원심성 신경은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더 확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전신으로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으로 인해서 모든 혈액이 됐든 림프가 됐든 모든 시스템이 더 확산이 돼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적이게 되잖아요. 근데 내려간 신경이 반드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 인체는 유기적으로 순환이 돼야 됩니다. 혈액도 순환이 돼야 되고 기도 순환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신경은 구심성 신경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흐릅니다. 이거는 안으로 응집이 되고 집중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육상 트랙 보면은 안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뛰죠. 오른쪽으로 뛰면 점점 내가 멀어가요. 기록 단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이렇게 뛰면 점점 안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기록 단축이 충분히 더 잘 이루어지겠죠. 이게 구심성 신경입니다. 그래서 원심성 신경으로 나가서 구심성으로 들어오고요.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감각신경이 딱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뇌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신경으로 변해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빠시를 밟았어요. 딱 밟았습니다. 아 따가워. 감각이 뇌로 와요. 그리고 운동신경으로 내려가서 아 따가워 하고 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신경의 메커니즘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한번 풀어가 볼게요.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뇌라는 것이 있어요. 뇌. 그래서 사람이 진짜 죽는 거는 심장이 죽었을 때 죽는 겁니까? 뇌가 죽었을 때 죽는 겁니까? 뇌란 말이에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발이에요. 왜 그러냐? 뇌는 인체의 2%밖에 안 됩니다. 발도 인체의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부피가 작아요. 하지만 그 역할은 엄청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인체의 혈액에서 전신의 n분의 1로 배당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2%밖에 안 되는 뇌에는 약 30% 이상의 3분의 1 정도 혈액이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추 교정, 특히 경추 1번 교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 경추 6번부터 1번 사이 그 공간으로 추간공으로 추골동맥이라는 것이 흐르는데요. 잘못 교정했을 때는 그 추골동맥이 닫혀요. 그러면 심장에서 뇌로 오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 혈관 속에 있던 혈전이 딱 쪼개지면서 어딘가를 탁 막아버려요.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제 뇌가 중요하고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2%밖에 안 되지만 보세요. 시계추가 있습니다. 위에가 이만큼 흔들리면 밑에는 이만큼 흔들려요. 발이 우리 인체 전체를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을 임상에서 보면 오른발 왼발 중에 어느 한쪽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걸 장족 단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양쪽 다리 차이가 약 1cm 정도의 차이가 나면 허리는 정상각과 5도 이상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관 협착이 됐든 아니면 디스크 병변이 됐든 여러 가지 요통의 또 근원이 되죠. 이것이 또 올라와서 어깨 질환, 또 경추 질환, 아니면 뇌 질환까지 전신으로 뻗어갑니다. 즉 다리 길이 차이가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걸을 때마다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짝짝이로 걷는 거예요. 그럼 짝짝이로 걸으면 전체는 위에는 위로 갈수록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총 뼈의 개수가 206개예요.
이 중에서 발이 차지하는 뼈의 개수가 52개입니다. 손이 차지하는 게 54개예요. 즉 106개가 손과 발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이유가 있겠죠. 손과 발의 뼈의 개수가 많은 이유, 즉 절반이 넘어요. 발은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가야죠. 뭘로 갑니까? 발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죠. 손의 역할인 거예요. 즉 손과 발이 맨 끝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가장 뇌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목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는 이 가장 짧은 이 목이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이 또 있어요. 어디 있냐? 손목, 발목. 그래서 이 경락학적으로 풀었을 때 그 해당 장부의 기운이 가장 많이, 원래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인 혈을 원혈이라고 해요. 그 원혈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냐? 손목과 발목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목과 손목, 발목, 이 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 뇌는 척추를 봤을 때 선골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선골과 같은 개념으로도. 이 사이에 연결되는 게 바로 스파인, 척추입니다. 그럼 척추가 경추가 몇 개? 7개. 흉추가 몇 개? 12개. 요추가 5개. 선골이 하나, 또 꼬리뼈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6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골이라는 것은 애초에 4개에서 5개의 뼈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약 10살에서 15살 정도 사이에 하나로 붙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각각의 뼈로 태어났지만 하나로 붙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하나가 됐어도 자리가 티가 나요. 그게 뭐냐? 빵빵빵빵빵빵빵빵 구멍이 8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락에서는 8개의 판료혈이다 그럽니다. 맨 위에를 상료, 차료, 중료, 하료. 그래서 이 뒤쪽의 문제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앞쪽의 비뇨 생식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뒤쪽의 문제가 앞의 문제일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두근이 있죠. 그럼 이두근이 이걸 주동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팔을 굽히고자 할 때 주동근만 움직일까요? 만약에 이럴 때 아프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동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보십시오. 이두근이 단축이 돼야지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뒤쪽을 보면 삼두근이라는 이두근의 길한근, 맞서 있는 맞섬근이 있어요. 그러면 이두근 이놈은 단축이 돼줘야지 얘가 올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삼두근이 이완이 되어지질 않아요. 놔주질 않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얘가 잘 놔줘야지 잘 땡겨온다. 즉 앞쪽의 문제, 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쪽 또는 협력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들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뇌는 선골과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로벳 브라더스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이걸 로벳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위치는 다릅니다. 구조는 달라요.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능. 그래서 이 뇌와 구조는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척추에 붙어있는 선골이에요. 뇌는 척추로 모든 신경을 보내죠. 선골은 이 척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선골이라고 해요. 선골. 신선처럼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선골. 자,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를 받치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후두골이에요. 후두골. 척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받치고 있는 게 선골입니다. 그래서 뇌는 선골로도 볼 수 있지만 뇌는 척추 자체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를 받치고 있는 게 후두골이고 척추를 받치고 있는 게 선골이다. 그러면 이 후두골과 선골이 혼자만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누군가가 튼튼히 딱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두골을 지탱하는 거는 바로 측두골이라는 겁니다. 측두골. 그리고 선골을 받쳐주는 게 바로 장골이라는 거예요. 장골. 그래서 이 장골은 뭐냐면 장골은 소장, 대장을 보호하는 뼈다 해서 장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골과 선골이 조금 움직이면 장골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죠. 선골이 움직이면 미골, 꼬리뼈도 움직이게 되죠. 선골이 움직이면 붙어있는 척추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커플 모션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서 모든 전신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골에 문제가 있는 분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장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골과 로벳 브라더스 릴레이션십, 로벳 반응이 일어나는 측두골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경추 1번은 뭘까요? 바로 요추 5번이 됩니다. 경추 1번은 요추 5번과 서로 로벳 반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경추 2번은 뭘까요? 요추 4번이 되겠죠. 경추 3번은 요추 3번이 되겠죠. 쭉쭉쭉쭉 해서 결국에는 흉추 5번과 흉추 6번이 함께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벌써 하나를 배웠어요. 하나의 어떤 포인트에 문제가 됐거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거기만 푸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로벳 반응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육의 문제는 근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골격의 문제는 골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락도 경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그 시야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세원경근활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최소한 3가지가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가 산소입니다. 산소. 그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피예요. 이 2개로 인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싸늘해져요.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냉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암을 놓고 한번 볼까요? 암. 그 암을 이렇게 쓰는데요. 입이 3개야. 그래서 산처럼 먹어대면 암이 걸린다 이겁니다. 태어난 위가 요만한데 맨날 이렇게 먹어봐요. 얼마나 과부하가 되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이만큼 태어났는데 맨날 요만큼만 먹어요. 얼마나 실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태어난 기운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들은 뭐합니까? 호흡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려면 혈액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이 2가지로 체온을 유지해서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의 정상 체온은 약 37도 정도라고 해요.
37도.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6.5도예요. 이만큼 정상 온도가 많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목욕탕 뜨거운 물 열탕 들어가도 어우 시원하다 이러죠. 애들은 온탕만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 체온과 열기가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부모님도 어때요? 때를 밀어도 그냥 완전 빡빡 밀고 무조건 강제로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도 잘 들어가요. 그럼 왜냐? 몸이 그만큼 냉해졌다. 차가워졌다. 그건 뭐냐? 산소와 혈액순환이 정상적인 작동을 지금 못하고 있다. 반신욕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하는데 반신욕을 해보면 몸이 내가 나쁠 때와 좋을 때가 딱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반신욕을 합니다. 배꼽까지 따뜻한 물을 해요. 손을 바깥으로 합니다. 얼굴에 땀이 쫙 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땀이 잘 안 나요. 20분, 30분, 40분이 돼도 땀이 잘 안 나요. 몸이 차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의 컨디션이 좋고 건강할 때는요, 땀이 20분이면 15분, 20분이 쫙 나요. 즉, 예열이 잘 되는 거예요. 몸이 식었을 때는 예열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이 체온의 역할이 바로 이 호흡과 혈액순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동양의학의 경락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야, 너 최고야 라고 할 때 최고야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최고야. 엄지손가락을 축여 세웁니다. 이 최고라는 것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나? 바로 이쪽으로는 12개의 경맥 중에서 수태음 폐경이라는 것이 흘러요. 이 폐경이라는 것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폐가 뭘 주관합니까? 바로 기와 호흡을 주관해요. 그래서 폐가 지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코예요. 그리고 피부입니다. 피부도 호흡을 하죠. 코로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라는 부분이 바로 엄지손가락 내측 안쪽에서 소상이라는 혈부터 출발을 해서 운문 중부까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경락에서 이렇게 하죠. 하늘의 기운을 얘가 받아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체 육장육부에서 가장 먼저 깨서 움직이는 장부가 바로 폐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호흡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손에서는 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고. 그럼 발에서는 최고가 뭘까? 발도 물론 엄지발가락이에요. 그럼 엄지발가락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이 혈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피에 관계된 경락이 있어요. 그래서 피에 관계된 그 장기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피를 만드는 놈, 비, 이게 바로 비장이에요. 그리고 피를 전신에 보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보내는 역할, 바로 심장이에요. 그래서 비생혈, 심행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다 만들어지고 운반된 놈을 보내는 역할을 이외는 안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드는 걸 잘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심장까지 누군가가 운반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보내줘야 돼요. 즉 운반과 저장의 역할을 하는 그 장기가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과 간을 통해서 만들고 저장과 운반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어.
숨 헐떡하죠? 그러면 혈액이 엄청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부족해지죠. 이걸 혈허라 그럽니다. 이 부족할 때 채워야 되잖아요. 그 심장이 연락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간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어이 간! 나 지금 피 좀 많이 썼으니까 한 10cc만 보내줘. 근데 간이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잘 못 들어요. 에? 뭐라고? 그럼 벌써 늦어져요. 제때 피를 공급 못하는 겁니다. 또는 들었어요. 근데 간의 기운이 나빠서 얘가 고속버스로 쫙 가야 되는데 완행버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비장의 건강과 간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서 바로 내측의 족태음 비경의 은백혈부터 시작이 되고요. 엄지발가락 외측에 족벌은 간경이라는 경락이 시작이 됩니다. 태돈이라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호흡과 혈액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혈액을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삽니다. 중력. 이 중력대로 잘 살면 건강해져. 중력대로 못 살면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관리를 하고 배우는데 보십시오. 동맥이라는 것이 있고요. 혈액은.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죠. 전신으로. 또 움직일 동자를 써야 또 중력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액티브하게 잘 내려가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갔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돼야지만 썩질 않아요. 근데 내려간 동맥이 정맥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정맥은 중력에 역행을 합니다. 또 고요할 정자를 써요. 심장에서 내보내는 동맥은 심장이라는 이 펌핑 작용을 위해서 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맥은 발끝에서 다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과 같은 이 펌핑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주느냐? 바로 종아리의 비복근, 가자미근 이러한 근육들이 수축되고 이완돼서 그 펌핑의 역할로 올라옵니다. 이걸 밀킹 액션, 우유 젖짜는 모습이라 해서 밀킹 액션이라 그래요. 이 밀킹 액션이 잘 되질 않으면 한마디로 정맥이 쭉 올라가다가 찌리리 내려가요. 올라가다 찌리리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에 얘가 고여요. 피는 계속 내려오죠. 올라는 못 가죠. 그럼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이걸 혈구 슬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맥류,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자 보십시오. 밑에서 올라와서 그 기운으로 위에 있는 뜨거운 심장의 화를 밑으로 내려보내야 돼. 밑에는 물의 기운이에요. 뜨거운 놈이 내려가서 데펴줘야 됩니다. 찬 놈이 올라와서 뜨거운 화의 기운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수승화강이다. 근데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역할을 되지 않으면 수승화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항상 뜨겁습니다. 밑에는 차갑습니다. 만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가 뜨겁고 밑에가 찬 거예요. 그럼 건강의 기본은 뭡니까? 두한조결.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고. 그런 모든 어떤 건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혈액도 바로 중력입니다. 골격도 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배워야 될 게 바로 그래버티입니다. 이게 중력선이라고 해요. 중력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앞으로 배워가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골격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아까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척추가 있습니다. 선골이 척추를 받쳐요. 선골이 너무 중요하니까 장골이 서포트를 해줍니다.
이 장골에 고관절이나 힙 조인트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발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중력선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척추의 그래버티예요. 우리는 이 척추가 태어날 때 하나의 만곡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 양수에 있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웅크리고 있죠? 그럼 척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 척추는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발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의 활이 목은 내려가고 등은 올라오고 허리는 내려가고 송골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니까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허리도 내려가는데 다 내려가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누군가는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솔라식, 흉추 12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골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내려간 음과 누군가가 잡아주는 양이 적정 수준이 돼줘야 되는데 그 음량의 조화가 깨지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갔다, 전만이 됐다. 이걸 로도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과전만, 하이퍼로도시스가 되면 척추관이 협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협착이 돼서 신경을 눌려요. 그래서 아파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가 원래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어요. 이 적정 수준이 약 36도에서 42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놈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이젠 반대로 후만이 됐어요. 카이포시스, 후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 요추나 일자 경추가 되는. 그때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붙은 추간판, 그 디스크가 한쪽으로 튕겨져 나오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수핵이. 그래서 디스크 병변이 일어납니다.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중력선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원래 사람은요, 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꼬리뼈예요. 물고기가 방향을 잡고 헤엄을 쳐요. 그게 바로 꼬리뼈를 기준으로, 그 힘으로 얘가 쫙 치고 나갑니다. 꼬리를 잘 쳐야 돼. 그 방향을 잘 잡고 추동, 움직이는 그 파워가 바로 꼬리뼈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들 보십시오. 요즘 현대인들 걸어 다니는 게 많아요? 계속 앉아 있는 게 많아요? 앉아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요? 안 써요? 1차 산업 농사를 많이 져요? 3차 산업을 많이 해요? 신경을 많이 써요. 걸어 다니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꼬리뼈와 척추가 항상 벌지, 압력 상태로 항상 눌려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여기는 뜨거워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래는 차집니다. 즉 수승화강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흙을 밟았어요. 그것도 집신을 신고. 차가 없어서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농사 짓는데 뭔 신경을 써? 한글도 그때 없었잖아요. 일반 백성은 글자도 안 배웠어요. 오로지 신경 쓸 건 먹고 싸고 자고. 1차적인 본능. 하지만 오래 못 살았어요. 왜냐? 세균. 그 현대의학에 진짜 좋은 거는 그 세균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옛날의 건강이다. 그래서 네 발로 걷던 우리 인간의 그 습성이 네 발로 걷다 보니까 여기는 다 따먹어. 그래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열매를 따먹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네 발로 지탱하던 이 중력의 분산된 힘을 이젠 두 발로만 지탱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요. 그때부터 질병은 급속도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걸 따다 보니까 어깨를 많이 써요. 어깨 질환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그래비티, 중력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옆에서 보면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와 요추는 정상 각도로 전만이 돼야 되고, 흉추와 성골은 정상 각도로 후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선골이 앞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선골이 뒤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선골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는 더 로더시스가 되는 거예요. 선골이 후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펴지면서 카이포시스, 즉 일자 요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협착과 디스크를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비티라는 중력선을 잘 관리하는 법, 이 또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는 우주 속에 있잖아요. 이걸 대우주라고 해요.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체 시스템을 보면 바로 자연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지구의 물이, 바닷물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우리 인체의 수분이 몇 프로입니까? 70%예요. 70%. 그리고 1년이 4계절이에요. 4개의 팔다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쪽으로 흐르는 인맥이 24개의 혈을 가지고 있어요. 1년의 절기가 24절기입니다. 뒤쪽으로 흐르는 동맥이 28개의 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7의 배수로 움직이는데 이게 4계절을 통하면 28일이 돼요. 28. 북두칠성이 4계절을 지나면 28개가 되죠. 자연 속에 우리의 몸은 맡겨져 있는 겁니다. 여자의 생리 주기가 28일이에요.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애를 낳을 때까지 회임 주기가 280일입니다.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5장6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 자연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자연이 바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학문을 지키는 경락이 필요한 거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갔더니 나무가 하나하나씩 있네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아파요. 그래서 바로 근육과 카이로프락틱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무만 먼저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소적인 결과와 그 국소적인 원인만으로 판단해서 일시적인 치료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병원으로 보면 진통제, 심하게 아프면 수술. 근데 우리는 뭐다? 어떤 병이 오더라도, 어떤 것이 아프더라도 그 병과 아픈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게 바로 대체요법이고요. 그 대체요법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관리법을 바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수기요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치아를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한번 마칠게요. 우리가 이 치아가 몇 개입니까? 32개예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32개인데 송곳니가 하나 송곳니가 4개, 앞니가 위에 4개 밑에 4개 해서 8개예요. 그리고 어금니가 20개예요. 5개. 그러니까 총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우리들은 항상 먹고 살아요. 그럼 요거를 나눠보면 1대 2대 5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송곳니의 역할은 뭐예요? 고기를 자르는 역할을 해요. 즉 육식에 관계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송곳니입니다. 앞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채소를 잘라요. 채소. 어금니는 어떤 역할을 하죠? 밥을 저작, 씹어서 문질러요. 그래서 이거는 탄수화물입니다. 그 씨는 참 신기한 거예요. 자연의 가장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이 식단의 기본 비율이 육식을 하나를 먹으면 채소는 더블로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탄수화물은 5배를 먹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치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연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 하나가 어디가 빠졌다? 임플란트라도 빨리 껴라 이거예요. 이 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플 때는 말해요 못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진짜 아플 때는 먹을 힘도 없어요. 그 말하고 먹는 힘을 뭐가 합니까? 이 바로 턱이라는 놈이에요. 즉 가장 마지막에 힘든 걸 턱이 하는데, 그래서 인체의 마지막 관절을 바로 턱관절이라고 해요. 이 턱이 하악이 있고 사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양악이라고 합니다. 그 양악 수술, 이건 목숨 건 수술이에요. 함부로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는 바로 측두골, 아까 후두골이 너무 중요하니까 측두골이 받치고 있다 그랬죠? 그 양쪽에 이 측두골이 바로 하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측두골을 뭐라 그러냐면 템포로라 그러고요. 다음에 이게 하악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하악이 바로 맨디블러라 그래요. 맨디블러. 그리고 관절, 조인트. 그래서 턱관절을 TMJ라고 합니다. 이 TMJ도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이 사람을 관리를 합니다.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치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은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병이 왔을 때, 뭐가 아플 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대체의학을 하는 수기요법사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혈을 열심히 하신 분은 그게 최고라 그래요. 최고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좋은데, 그 최고라는 생각이 다른 수기요법의 학문, 대체의학의 학문을 배타시킵니다. 별거야. 이거 하나면 되는데. 또 카이로프락틱을 하는 분들은 그게 최고라고 해요. 카이로프락 교정 하나만 하면 제대로 신경이 딱딱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걸 배타시킵니다. 근육을 하는 사람은 근육만으로 모든 것을 최고라고 해요. 그 다른 걸 또 배타시켜. 야, 근육만으로도 다 교정돼. 또 크레이널 세크럼 테라피라고 해서 CST, 두개청골 요법은 5g만의 힘으로 모든 몸을 조절을 합니다. 딴 거 뭐가 필요해? 이게 최고인데. 자, 제가 항상 오랜 임상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테그레이션, 통합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합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서는 일단 넓게 파기 시작해요. 경락 하나만 깊게 파봤자 본인은 깊은 줄 알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요. 내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일단 유격, 그 폭을 넓혀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깊게 들어가지. 내가 조금 더 높게 보면, 높이 올라가면 훨씬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서 먼저 넓게 파라. 그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